지난해 강원도를 비롯해 원주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해 산림 1,5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당국의 대책 마련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릉 주문진 한우와 구정면 소량 수목원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기존 마을과 주택, 중종묘 등 일부는 제한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연장합니다. 속초의료원은 3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응급실을 주간에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원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분양가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원주 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9,300여 건으로 지난 2021년 대비 6,000건이 넘게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거래 건수를 봐도 지난해 27,600여 건으로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가격이 낮아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경우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입주가 예정된 원주 기업 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은 84제곱미터 기준 지난달 말 3억 3,150만 원에 팔겠다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3억 4,6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00만 원이 낮은 가격입니다. 심지어 분양가보다 2,500만 원이 저렴한 매물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분양가가 비싼 편은 아니에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권 자체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도 높고 대출 규제 영끌에서 샀던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거죠. 처음에는 프리미엄이 높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원주 태장동의 한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300만 원이 저렴한 매물이 나왔으며 원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도 40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혁신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인근의 하이패스 톨게이트 신설과 대형 마트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미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또 남원주 역세권의 경우도 수도권 전철 연결이라는 호재로 인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가격도 상승하고 다 상승하는데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폐기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자율화가 돼서 가격은 당분간은 조금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부동산 침체는 당분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발생한 5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산불 발생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로 타버린 면적은 모두 1,500여 헥타르. 많게는 한 해 500헥타르가 넘는 산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산불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1,500헥타르 가까운 산지가 불에 타더니 2019년과 2020년에는 3,000헥타르 안팎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의 6배 이르는 겁니다. 같은 시기 발생한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2,800여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이 산불 건수보다 30% 가까이 많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원인 중에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또 쓰레기 소각 등 행위가 61%에 이릅니다. 담뱃불과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도 10%에 이르는데요. 산불 대부분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별 대책 마련까지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화 정도를 높인다든지 살수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산림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실시한 산불 방지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중 39.7%가 현행보다 10% 이상 입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76.3%가 현행 1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그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등산객의 인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CCTV 설치와 등산 문화 개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건조한 날씨와 산불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 지자체의 산불 대응은 기후변화 위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강릉 주문진 향호와 구정면 소량수목원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릉 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주택 신축 예정 부지 등 일부는 제한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이 응급실 단축 운영을 연장합니다. 속초의료원은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응급실을 주간에만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정상 운영하지만 4일, 5일 이틀간은 병원 사정으로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을 4억 1천여만 원으로 올려 채용에 나섰지만 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피해 신고 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피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부모들도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김한식 기자가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이번 기자가 간다 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불편함은 또 무엇인지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도심의 한 횡단보도 앞 흰 지팡이를 짚고 기다려 봤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 음향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한 시민이 말을 건넵니다. 건너시는 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네? 어떻게 이걸 아시네요? 어떤 거요? 이게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거. 네. 턱이에요. 네. 네. 다 건넜습니다. 네. 네, 계시길래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저가 잡아주는 거 아니고 잡게 도와드리면 그분이 잡고 한다는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기 소리 안 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무관심 속에 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내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 안대를 쓰자 우선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 시각장애인을 직접 안내해 봤습니다. 안내자인 저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고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도로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앞에 요철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요철 앞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리막입니다. 네, 턱이 있습니다. 네. 도심 외곽의 한 둘레길을 찾은 시각장애인들. 모처럼 만에 외출해 취재진도 동행했습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어볼 텐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돼보고 또 안내하는 역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며 둘레길을 걸어봤습니다. 오래전 시력을 잃어 이제 익숙해졌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 있게 발걸음을 뗍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안내하는 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제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 스쳐 지나가는 차량 소리에 움츠려들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언가에 부딪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실제 비장애인일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면의 작은 변화에도 깜짝 놀랍니다. 나갑니다. 엄청나죠? 네. 엄청 깊게 느껴지죠? 네네. 이거는 조금 깊어요. 방금 저기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눈을 가리자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건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2010년 소방시설 불법상 신고 포상제도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1,14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 중 303건의 신고에 포상금 총 1,515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상을 발견했을 시 119 신고 앱이나 소방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강원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3일 오전 8시 10분쯤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주택창고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 등 인력 90여 명과 임차헬기 한 대가 투입돼 산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택 한 동이 전소됐다고 밝혔고 산림 0.03헥타르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